자, 이 도시 기본 계획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같이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 자, 먼저 대표 유형, 이제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보시면은요. 먼저 3번 지문 먼저 볼게요. 기출 문제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7만 명 하니까 10만 이하였는데 해가지고 10만이 안 보이는데 틀렸다는 분 계셨거든요. 7만 명은 10만 이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개사에서 7만 내셨던 이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8만을 내셨어요. 난 매일 그런 걸 연구해. 그래서 감정평가에 8만 내셔가지고요. 그 제가 이제 중개사 우리 예상 문제 만들고 할 때 같이 이제 풀었어. 8만 냈으니까 이분이 7만 아니면 9만을 또 내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7만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바로 이상한 걸 바로 내진 않고 다른 데다가 한 번씩 내봐. 민간 자격이나 학교 시험에 내보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괜찮았다. 쉽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틀렸고 문제 오류가 없다 싶으면 이제 발탁이 중개사 시험에. 중개사 시험이 그래도 우리가 그 수능 다음으로 많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다음은 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파리바게뜨 같은데도 뭐 중개사 시험 떡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못 보셨구나. 예. 원래 파리바게뜨는 전통적으로 그 시험 보는 날 그 수능 시험 볼 때만 떡을 합격 떡 팔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날도 팔고 하도 응시자 많으니까 특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 어디야 다이소에서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왜 시험장에 쓰는 시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수로 팔렸는데 중개사 시험 볼 때도 이 특수로 팔리는 걸 모르고 안 갖다 놓고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알아요. 특수로 팔린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도 특수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침에 거기서 이제 그 사인펜 파시는 분하고 커피 파시는 분, 예. 이제 그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막 오시고 그랬는데 중개사 시험 때는 이제 잘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중개사 시험 때는 학원 홍보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사진 않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 대표 유형이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거 3번 일단 오는 거고 1번 생활권 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저는 1번 지문이 시험에서 일단 기본적인 지문으로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거거든요. 예. 2번 지겹다 이제 2번 지문 지겨워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광역이 우선한다. 4번 시장 군수는 여러분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조문이 지금 4번에 나왔는 지문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물론 시험에서 3년으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10년으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5번 특별시장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국토부 장관 승인 없다 그랬지. 계급 높은 4명은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 그랬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서 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고 틀린 지문으로 정답으로 4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예.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틀린 거.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거는요. 너무나 유명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번 지겹 넘어갈게요.
3번 지문은 여러분 체크해놔야 돼요. 3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시장 군수가 6명 다 안 써준다 그랬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수립이나 변경 똑같단 말이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시나 군, 시군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또 3번 옳은 지문이고 3번 자주 나옵니다. 4번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죠.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이때 하나 더 추가하면 협의는 하여야 한다. 5번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죠. 광역도시 계획에 규정된 공청회 규정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죠. 개최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미리 인접한 6명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공동 수립하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됩니다. 5번 틀렸고, 1번 도시군 기본 계획 원칙적으로 6개 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 단위로 수립한다. 맞아요. 생활권도 나오죠.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로, 같이 하는 시면 안 되겠죠?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인구 10만 이하인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10만 명 이하인 시는 수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맞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수립을 해야 되지. 수립해야 된다. 2번 맞아요. 3번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한 번 나왔었고요. 4번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이때 협의는 하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협의해야 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절차 중 기초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자, 2번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 3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까 우리 요약집이 어디서 나왔지? 몇 페이지? 페이지 찾아보세요. 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아까 뭐였죠? 제 취약성 분석이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 제 취약성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토지 적성 평가했을 때는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공부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4번 지문 한번 체크해놓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도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긴 한데
시험에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범위는 뛰어넘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국, 지역이나 개발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다른 법률에서 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토지 적성 평가 안 한다고 다른 법률에서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나 이럴 때 다른 법률에서 한다. 4번은 한번 읽어두시고 5번 5년 내에 재취약성 분석 실시했을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찾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옳은 거 찾기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옳은 거 찾기 많으면 시간 오래 걸려. 근데 옳은 거 찾기인데 가장 짜증 나는 게 옳은 것이 5번에 있을 때가 짜증이야. 5번에 있을 때가. 일단 우리 5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4개 도시군 기본계획 공고는 해당 시에서 특별자치도까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 열람 기간 3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번이 옳은 지문은 옳은 지문이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귀한 문제 2,500개 조문이나 되는 그 공법 시험 범위에서 40문제밖에 안 내는데 이 5번 지문처럼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구태여 옳은 지문도 내진 않거든요. 근데 옳은 거 맞아요. 열람 기간 30일 이상. 열람 기간 30일 맞아요. 1번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 계획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도장 찍고 이렇게 확정했으니까 참고하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것을 공고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는데 우리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14일이 아닙니다. 30일 이상. 그러니까 도시군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열람 기간이 법에 안 나와요. 2번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없죠, 그렇죠? 예. 틀렸고 3번 미리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3번은 말도 안 됩니다. 수립할 때 주체가 만약에 시장 군수다 그러면 미리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이건 아예 틀렸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어디서 비슷한 문장 들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거하고 헷갈리라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이렇게 의견 들으라고 나오거든요. 그거 헷갈리라는 거죠. 물론 뭐 광역도시계획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헷갈릴 게 없어. 뭘 알아야 혼동이 생길 텐데. 4번에 또 나왔죠.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예, 틀렸습니다. 5번 기본 계획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5번이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어느 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나오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인데 그 중에 특히 3번 체크, 4번 체크해 주세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방제 방법 요거 그다음 2번도 체크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별 개발 정비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가장 최근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개정돼서 들어간 게 2번. 3번, 4번은 그 이전에 없다가 새로 신설된 거. 요 세 개는 체크해서 봐주셔야 돼요. 또 나오거든 시험에. 6번 옳은 거 찾기. 4번 지문 보겠습니다. 특별시장부터 도지사 4명은 반드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이 4번은 일단 옳은 것으로 일단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 4번처럼 나오면은 이제 전국에서 출제 오류라고 주장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일 거야 이거. 왜? 아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원칙적으로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하여야 한다. 그렇죠? 수립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시나 군이었죠.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다시 요약시 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보시면은요, 우리 수립 의무 6명 시장 군수는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지 않는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스 1번, 2번. 1번, 2번의 1번하고 2번 같은 것은요. 지금 지금 1번은 지금 시군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2번은 지금 거기 제가 시군으로 써놨지만요. 이거는 줄이려고 시군 써놓은 거고요. 6개 시군이야 원래는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시군이 맞아.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요. 이거 본래 문장을 다 이것도 물론 시군 맞아요. 이것도 시군 맞고. 그다음 밑에 연계 수립 보세요. 연계 수립할 때 이제 6개 시군 나오고. 자, 그러면 수립 의무가 없는 것이 1번하고 박스는 2번은 다 시군에서는 수립 의무 없죠. 그러면 이제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거 4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왜? 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시군만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4번을 정답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수립을 갖다가 한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동안 안 하고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어. 예, 실제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수립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벌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4번은 반드시라는 말이 나왔지만 일단 옳은 지문으로 하겠다. 예, 반드시.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시장이라고 안 쓰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는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맞아. 근데 이 수립권자가 수립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4번은 옳은 지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도는 그거예요. 시장 군수가 수립을 안 하는 경우 있지만 요 4명은 다 수립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수립해야 되는 거니까 옳은 것으로 하고 4번. 나머지 1번 수도권의 시로서 무조건 수립을 해야지. 그렇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일단 1번 수립해야 돼요. 인접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그렇죠? 3년 내가 아니라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했을 때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4번, 5번 3년이 아니죠. 5년이죠. 예. 그래서 5년을 3년이나 10년으로 낸 적이 많아요. 틀리게. 그런 것들 틀리면은 그분은 만약에 평균 60점 넘었다 그래도 자격증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평균 넘어도 있잖아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틀렸으면은 난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옳은 거 찾기네요. 옳은 거. 예.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6명 시장 군수는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문 하나 체크해서 기억하시죠. 요 지문 체크.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생활권 계획에 대한 거. 생활권별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지문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개야. 두 개 기억하시면. 개발 정비 보전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나오는데 여기 생활권에도 개발 정비 보전이 나와요. 그다음에 1번 지문.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지. 우리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죠? 오래간만에 또 한번 물어보네. 시도지사 몇 명이에요?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몇 명? 5명.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권자 누구예요? 도지사지. 시도지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도지사라고요. 1번 틀렸지.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고 항상 틀린 지문으로 틀리게 시도지사라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봤어요. 수립 기준은 지금까지 틀린 지문으로는요. 항상 시도지사라고 썼다고. 지금까지 항상 수립 기준을 항상 틀리게 시도지사 해서 틀리게 만들었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롭게 지문을 개발했어.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정한다. 그럴듯하죠? 틀렸다 이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 기준을 수립권자가 정한다. 안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한 게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X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벌써 횟수가 35회 지났잖아요. 이제 36회까지 오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계속 개발을 해야 돼. 새로운 문제들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3번이 아까 옳은 거고 4번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구체적이고 상세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우리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일반 국민들한테 구속력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포괄적, 계략적 쪽으로 수립을 하고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구체적이다. 상세하게. 이 말은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그래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고 절대 구체적이나 상세하게 수립한다는 말 나오면 안 돼요. 구체적이나 상세하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구속력 있는 계획이나 나오고. 그럼 아까 우리 광역 도시 계획 좀 복잡해. 아까 광역 도시 계획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광역 도시 계획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어요. 포괄적이나 계략적으로 수립하고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되 단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때, 기준을 제시하거나 지침 제시할 때는 그때는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원칙은 다 계략적이고 포괄적. 근데 광역도시계획만큼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되는 예외가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 무조건 이건 계략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시험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4번 틀렸고 5번 또 냈네. 짜증난다 이제. 5년을 갖다가 3년이나 10년 낸다 그랬죠? 예.
그리고 항상 이거 내시는 교수님은요 5번 지문에 내. 실제 시험지를 받으면 5번 지문에 나와. 네.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 틀린 거 찾기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야. 1번부터 4번 읽느라고 그냥 죽는 고생을 다 하고 읽었는데 5번 보니까 이거 10년 써 있는 거야. 5년인데 짜증나 막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가 딱 나오고 몇 년 몇 나오잖아요. 쓱 보다가 숫자 있을 때는 이 숫자 맞는 거 한 번씩 보는 게 시험 보는 요령이에요. 봤는데 틀렸어 숫자가. 그러면 이제 바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찍으면 되는 거죠. 자 8번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요. 자 타당한 것. 이렇게 쓰지 말자고 이제 학생들이 15회 때 14회 시험 끝나고 막 주장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하자. 틀린 것을 하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하면 되는데 타당한 것은 바른 것은 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하고 콤마 찍고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 6개 시군,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수립한다. 2번이 옳은 거죠? 예. 1번 10년 단위란 말 안 나오죠. 그렇죠? 예전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라 그랬어. 근데 둘 다 없앴어. 근데 지금도 국토부 기준에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둘 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쓰면 무조건 틀린 거지. 그렇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도 준용된다. 앞뒤가 바뀌었죠.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했을 때 썼던 기초조사 공청회를 도시군 기본계획에 준용하는 거예요. 기초조사 공청회는 광역과 기본계획이 같다. 왜? 광역 것을 준용했습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의견 청취는요. 시군 지방의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죠.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6개 시군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요. 그렇지만 광역 도시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시도의회, 시장 군수 의견을 듣죠. 의견 청취 대상이 달라요. 5번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 승인권자. 자, 광역 도시 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도시군 기본 계획은 6명 중에 4명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안 받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으니까 5번도 틀렸죠? 예. 이것도 풀 때는 자꾸만 이제 머리에 좀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가 이 문제 주면 풀려고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안 돼. 왜? 도시군 기본 계획 문제를 계속 풀다가 요 문제를 보면은 이미 머리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출력을 올리면은 이게 안 돼. 예. 그렇지. 예. 여러분들은 제로 타임 해서 몇 초 안에 그냥 쭉 나가요. 다 100km. 100km 도달하는데 몇 초 안에 끝나야 돼. 본인 차는 몇 초 걸립니까? 100km 도달하는데. 몰라요. 나 안 해봤구나. 갑자기 슉 나가야 돼. 시동 걸고 더 심한 사람은 이제 엔진을 돌려야 돼. 그래서 예열하고 예열이 돼. 예열이.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 요약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심 많이 나오니까 15페이지 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원래 문제 풀 때는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문제 바로 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약집으로 다시 핵심 체크, 본인이 별표한 거, 색칠한 거 다시 한번 보고 포인트 함정을 체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요, 토지이용 계획이야.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뭐였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6개의 시군의 핵심 단어 개발, 정비, 보전. 아까 도시군 기본 계획에도 개발, 정비, 보전 나왔는데 어디서? 생활권 계획에서 나왔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같은 뜻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1번부터 8번까지를 기억해야 돼.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2번 용도 구역 4개 지정 변경, 3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6번 도시 혁신 구역과 계획, 7번 복합 용도 구역과 계획, 8번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 그렇죠? 8개를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내용 1번부터 8번까지다. 그러면 요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용을 이제 다 외우셔야 되고 이맘때는 거의 외워야 돼. 이맘때면은요. 8가지, 8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요 법적 성질은요, 드디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구속적 행정 계획.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돼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다 외웠다고 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가 나옵니다. 자, 입안권자. 그래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이 수립이라는 말은 둘로 나누어져. 계획안을 만드는 입안하고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거, 결정.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을 합쳐서 수립이라고.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 합쳐서 수립이다. 입안권자 6명 시장 군수. 원칙 6명 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다. 자, 그래서 입안권자 6명 시장 군수가 원칙이고요. 6명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걸칠 때는 요때는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의 협의가 돼 있을 때는요,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입안할 수 있고,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미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해 돼 있을 때,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이미 도시군 기본 계획 단계에서 포함돼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도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원래는 협의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수원시장이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이제 수원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야 돼. 협의해서. 예. 다음 페이지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같은 도의 관할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곳일 때 서로 협의가 안 됐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한다. 뭐 예외적인 입안권자 2명이라 그랬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인데 1번이 시험에 나왔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2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할 때. 3번째, 국토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될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 도지사는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여기 조심할 거 절대로 여기 입안권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입안권자와 관련해서 절대로 비행정청은 입안할 수 없다. 예. 같은 말로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X 없어요. 하도 경미한 게 많이 나오다.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에 입안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요 입안 기준이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잘못 입안했으면 바로 소송 제기 당해. 여러분들이 혹시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불만이 있다. 누님께서는 어디 사십니까? 누님께서는 어느 시에 사십니까?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그렇죠? 예, 괜찮아요. 그 세종시에서 부동산 하려면 그거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합격하고 확인해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소송 못해. 그거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확인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소송 못해. 네, 소송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세종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입안되거나 결정된 거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시민으로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입안 기준이 중요하다니까. 입안 기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법에 나오고 뒤에 거는 판례예요. 단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게 판례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공법에서는 판례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냅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 이유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위반이 되게 저쪽에 도로 설치가 위반이 됩니다.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요 상가도 사고 막 했는데 야 이거 없었던 일로 해야 돼.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위반이 돼. 난리 나죠. 그렇죠? 소송직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 얘기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도로가 저기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에다가 설치하는 도로야. 그거 이거 무효시켜도 소송 제기할 사람 없잖아요. 뭐 인민군이나 이런 애들 소송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무효로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항상 평등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도로 설치나 입안할 때 도시냐 농산 어촌이냐 차등을 둬서 입안하는 겁니다. 차등을 둔다. 그래 합격자 발표되고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요. 그냥 뭐 음식점에 보면은 제가 앉는 테이블에는요. 발렌타인 21년산이 한 병 올라와 있어. 다른 테이블에는 맥주하고 소주, 소맥이나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내가 앉는 테이블에는요. 얼음통도 갖다 놨어 막. 예. 다른 분이 이제 항의합니다. 왜 우리 여기는
소주하고 맥주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기억해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차등을 둬서 세팅한다는 거지. 예. 차등을 둬서 세팅. 그 다음에 수리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입안 특례. 이건 예전에 안 나오다가 요즘에는 계속 나와 시험에. 예전에 안 나와. 몇십 년간 안 나왔어요. 요즘 이걸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광역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기 입안할 수 있다. 언제?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핵심 체크하고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